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 중에서 대부분이 험담일 거예요. 험담.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보면 예. 대부분의 대화의 주제가 누구 험담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리를 비면 안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이제 험담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안 하려고 조심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또 이게 험담을 제가 하고 나서 그 험담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인생이 꼬인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상대방 귀에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험담을 하지 말자.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럼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 험담에도 이제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험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저도 책을 쓰면서 험담하지 말라는 내용을 꼭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책에다가 이렇게 쓰지만 저도 험담을 아주 즐깁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을 씹는 맛이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험담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세상 살면서 험담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그 동네에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네. 그날 일어났던 일, 특히 속상하게 했던 환자를 막 욕을 막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 아무도 없는 혼자서? 곳에서 욕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래서 원래 욕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욕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험담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험담을 하면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서 험담하는 것이야 뭐 전달이 안 되겠지만,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요. 네. 이게 비밀이야 하고 얘기할수록 그 비밀이 해제됩니다. 네, 그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비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은 상대방도 또 어딘가에 가가지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험담했는데 결국은 그게 들어가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강의하러 저 전라남도에 갔었어요. 네. 갔는데 거기서 이 가평에 있는 사람의 사례를, 식당, 가평에 있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식당의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네. 그 전라남도에 있는 그 청중 중에 네. 이 가평 식당의 그 아줌마의 사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런데 연결되는군요. 네. 제가 그 다행히 식당을 칭찬을 했어요. 네. 만약에 험담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당장 항의 받죠. 그렇죠. 당신 네. 말이지 내가 사촌인데 하면은 건억 쓰러지죠. 그래서 네. 그때 느낀 게 역시 칭찬이든 험담이든 들어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특징 하나가 험담은 전달된다는 거. 반드시 당사자한테 전달된다는 거. 네. 두 번째는요. 험담을 하고 나는 순간 약점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담임쌤한테 누구 험담을 했어요. 네. 그 순간부터 담임쌤이 그 사람한테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 곤혹스럽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잖아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순간 약점이 딱 잡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담임쌤한테만 약점이 잡히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네. 내가 그 욕한 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게 네. 마음에 마음이 당당하지를 못하죠. 맞아요. 그게 약점이 됩니다. 네. 그 세 번째는 그 험담이 반드시 그 해악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보통 어떻게 돌아보죠? 결국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 되죠. 험담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저는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좀 저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저한테 그 해악이 돌아온다는 맞아요. 거. 자, 그런데 이 험담의 특징이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험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막 험담을 하는데 한 사람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거 간첩 아닌가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험담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네. 기술이 있어요. 네. 5가지입니다. 그래요? 첫째는 분위기를 파악해야 돼요. 분위기 파괴요. 네. 거기에 그 험담 대상자에 누가 있는지, 같은 패거리가 있는지 이 분위기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험담의 분위기가 별로다 하면은 입을 꾹 다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우리끼리만 있다면은 그때는 뭐 험담에 동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거. 네. 두 번째는요.
앞장서지는 말 것. 예, 네. 절대 남이 험담했을 때 마지 못해서 그냥 동조하는 정도 돼야지 앞장서가지고 맞아 내가 말이야 또 얘기할 게 있는데 하고 앞장서지 말라는 거. 덧붙이면 안 되겠네요. 덧붙이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걔가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 그 친구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확실히 잘못돼서 이래야지. 걔 원래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인간을 말하지 말아요.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 하지 말고. 일단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라도 그 말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중요하네요. 변명을 할 수 있고 해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걔 아주 인간성이 원래 못됐어. 뭐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나무라면은 이때는 원수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원수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험담을 하다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나중에 더더욱 도끼를 품고 얘기하게 됩니다. 벌써 인상이 막 네. 도끼를 품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험담한 게 되기 때문에 도끼를 품고 말하지 말라는 것. 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몰고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발 빼기 전략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건 뭐죠? 한 발 빼기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험담하다가 너무 나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슬쩍 아니 걔도 장점이 있긴 이렇게 네. 빼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 발 빼기 전략을 사용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어떻게든지 험담하지 마셔야 되는데 험담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네. 그리고 또 도끼도 품지 말고 네. 한 발 빼기 전략도 사용하고 네. 이런 등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해 가지고 험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네. 수렁에 깊이 빠짐으로써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제 험담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내가 험담하고 싶으면 조용해서 허공에 대고 한번 예. 욕하고 그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혼자서 해소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안 하고 싶어도 누군가 험담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예.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긍정할 수도 없고 예. 그때 애매한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아내하고 얘기할 때 한 험담도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내도 어느 순간에 또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거든요. 야, 그 사람이 그런 점이 있다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 사람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참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어떤 경우라도 험담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참 세월이 지날수록 그 친구가 존경스러워집니다. 그러게요. 절대로 험담 안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험담의 기술을 배워서 험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그런 다섯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험담의 늪에 빠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부부간에도 번진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이제 처남, 처제, 뭐 양가 부모님, 뭐 제부. 네.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뭐 처남이 처제가 뭐 시부모님 이렇게 험담한 것들이 예. 전해지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관계가 굉장히 소목해지고 예, 이제 안 맞습니다. 좋아지는 거죠. 예. 부부간에도 예. 험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 간 험담. 예. 그래요. 오늘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